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오늘도 가득 충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주유소 1부 개인의 선택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파트너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이야기들 나누고 또 두 분의 파트너가 선정하는 내일의 관심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가득가득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두 분 파트너님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임상현, 임찬우 파트너님 나오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상현 파트너님 최근에 좀 시장 흐름, 특히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예. 좀 종잡을 수 없는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네. 많이 꺾이고 테마적 요소가 꺾이고 이제 실적 관련된 2차 전지나 뭐 이런 종목군들 반도체 특히 이제 이런 종목군들로 약간 움직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탈 위주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임찬우 파트너님은 어떻게 오늘 시장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개인 섹터나 이런 전체적으로 좀 수급 정책 쪽 위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조금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주식들을 좀 위주로 포트를 짜시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서 좀 종목을 봤는데 좋은 종목들이 좀 많아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좀 펀더멘탈을 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시장의 펀더멘탈 잘 보는 눈 갖고 싶으시다면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개인의 선택에 굉장히 탐나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해주신 임찬우 파트너님도 계십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역시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주목을 많이 했는지 8위부터 5위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8위는 미래생명자원이 차지를 했고요. 7위는 MI텍, 6위는 GSE, 5위는 휴림로봇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8위는 미래생명자원이 차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름이 많이 들려온 종목이죠. 오늘 흐름 보면요. 일단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1,95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장중에 강한 흐름이 한번 나왔었고 대체로 강세였는데 다 반납하고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최근에 미래생명자원 예. 자사주 처분 소식도 있고 또 식량 가격 지수 발표도 있었고 예. 흐름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 보였는데 좀 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내용은 어느 정도 물론 세밀하게는 못하더라도 이제 테마적으로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기 때문에 많이 좀 알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사료 부분. 두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식품 부분에 대한 그 사업들을 영역하고 그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어떤 성장 모멘텀들은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전문 브랜드 ODM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자체 브랜드를 현재 그 옵티패드 현재 페트 이런 부분들을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들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발 어떤 그 상해 봉쇄 부분들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전가를 경쟁 업체가 난립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 전가를 하느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격 전가는 분명히 되겠지만은 현재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격 전가되고 또 경쟁에서 현재 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적자가 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저평가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심리 때문에 올라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 보통 시세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이면 시세가 끝나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미래생명자원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래생명자원 차트의 모습을 현재 이제 그거 보면은 저점에서 제가 왜 이제 요거를 60일을 했냐면은 60일이 내일 모레 한 3일 후면은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현재 저점에서 보면은 한 번 상승, 그 다음에 두 번 상승, 세 번 상승하고 쌍봉 고점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현재 추세 이탈됐다가 이 박스권으로 현재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3,500원에서 현재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대략적으로 240% 올라왔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피보나치로 보면은 100% 또는 200%도 있고 138%, 238%도 있습니다. 그러면 240%면 거의 다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보면은 6개월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전망이 되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이런 그 상승 삭발형은 고점의 징후가 오히려 상승의 신호가 아니라 고점의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산병 이론에 의하더라도 올봉상 장대양목 적산병이 좀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꺾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테마적인 요소는 조심해야 되고 물론 이제 낙폭 과대가 되면 또 다시 한번 현재 접근해도 되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은 약간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사료 식품 사업 영위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은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성장성이 주목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보다 지금 이 자리는 고점의 영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낙폭이 나왔을 때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위 종목 미래생명자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7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위는 MI텍이 차지를 했는데요. 오늘 흐름 보면 0.94% 흘러내려서 1,5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역시 장중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얼마 못 가고 다 반납하고 하락 마감을 했어요. 네, 일단 네. 상한가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이제 부각되면서 오늘 갑자기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가 분봉상 쭉 바로 빠졌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확인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MI텍 같은 경우는 비혈관용 이제 스탠드 해서 이제 해석기를 그러니까 비뇨기과의 재료를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이죠. 이 부분 때문에 좀 이슈가 되었는데 이 종목이 왜 다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냐면 일단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매각이 된다고 합니다. 지분 매각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조금 지금 강하게 시장에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재료는 조금 소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분 매각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죠. 언제 계약을 처리하겠다라는 확실한 이제 모멘텀이 딱 나왔을 때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MI텍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지분이 가치가 3천억 정도 한다라고 해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랑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게 일본의 올림픽스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제품을 받아서 내시경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는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회사도 지금 골드만삭스, 보스턴 사이언티픽스라는 회사랑 같이 이제 두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후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가 좀 인수를 하면 조금 더 크게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모멘텀은 남아 있고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다시 한번 재료에 대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음봉으로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자 보시면 상한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한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관심 있게 계속 보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지만 오늘 좀 분봉상으로는 수급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빠졌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5일선에서는 조금 지지를 좀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래 내려왔을 때 진입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식 매매 각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하니까 조금 아래에서 11선 아래에서 9,500원 부분에서 10,000원 부분에 내려왔을 때 조금 매매를 좀 해주시면 충분히 이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 하지만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지금 모회사죠.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랑 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주시면 조금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MI텍 주력 사업은 의료기기 납품인데 매각 이슈가 있고 지금 당장은 뭐 이슈가 소멸 단계이기는 해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세요. 자, 다만 지금 자리는 조금 높고요. 9,500원에서 10,000원 자리에서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7위 종목 MI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6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위 종목은 GS인데요. 오늘 0.18% 흘러내려서 5,690원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두 차례 정도 크게 상승을 가져갔는데 결국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개인만 섰더라고요. 뭐 천연가스 가격 수혜를 크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외인과 기관 수급이 최근 들어오다가 오늘은 다 매도를 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GSE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이제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한번 크게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GSE 부분들이 일단 뭐 도시가스 이제 공급이라는 그런 그 지역적 기반, 서부 경남 지역의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걸 좀 확대하는 부분들 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재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우 높은 어떤 성장성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LPG 가격, 도시가스 가격이 올라가겠지만은 이게 이제 무한정 가기는 굉장히 힘이 좀 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정부 이제 통계 하에 있기 때문에 석유가나 이제 도시가스 가격이 현재 생각보다는 크게 많이 어필이 되지 않을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이슈로 이제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슈적인 측면에서만 현재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내부에서 대한 평가도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정점에 와 있지 않느냐. 물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금리 인상, 빅스텝을 앞두고 있는 또 상황이고요. 또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올라준 부분들도 인플레이션 어떤 극복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조금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캐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300원이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한 이제 부분 저항이죠. 보통 현재 큰 어떤 그 파동의 마진은 이제 100%씩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4,300원에 대한 더블이 되면 얼마가 있습니까? 8,600원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8,600원이 정확히 고점을 좀 찍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한번 크게 슈팅이 돼서 그리고 다시 한번 낙폭과도돼서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나서 절반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반등에 대한 그 박스권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전체적으로 이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벗어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낙폭화돼 한 4,000원, 5,000원이 깨지면 그 아래선에서는 현재 매수 관점. 그다음에 한 6,000원, 7,000원 가까이 한 20, 30% 정도의 박스권 매매 차원에서는 현재 접근을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높은 성장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4배, 8배 이렇게 가기는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착안하셔서 지금은 조금 차트적으로는 약간은 올라갈 좀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는데 한번 조금 수급적으로 올라가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7,000원에 대한 매물대, 뭐 또 8,000원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약간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네, GSE 지금은 반등에 대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중이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니까 올라가 주면 그때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추가로 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은 5,000원 깨지는 지점에서 매수하시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6위 종목 GSE에 대한 이야기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나눠봤고요. 자, 5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 종목은 임찬우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휴림 로봇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5.38% 흘러내려서 1,845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중 내내 약세였고 막판에 하락폭을 더 크게 키우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로봇 대장주인데 눌림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건지 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휴림 로봇 많이 담았습니다. 네, 저도 슈링 로봇 계속 잘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봇 관련주가 상반기에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로봇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는 진정한 먹거리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로서 슈림 로봇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은 삼부토건이랑 연결되었던 이슈가 좀 돌면서 같이 섹터를 붙으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삼부토건에서 마무리됐다고 이제 공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삼성전자 출신의 이제 회사 대표님을 모시면서 사내 이사를 모시면서 이제 삼성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랑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슈링 로봇이 아직도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크게는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슈링 로봇 같은 경우는 주의 딱지가 조금 붙어 있긴 하지만 주의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수급이 동반돼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일단은 누군가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올린 거죠. 하락이 강했지만 아래 꼬리가 달렸던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매수를 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LG전자도 지금 로봇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두 개의 회사가 지금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로봇 관련주들 크게 이번에 상반기 쪽에는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꼬리가 달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늘 한 12%까지 빠졌다가 5%로 마감됐다는 거는 누군가 그 부분을 다 흡수를 하면서 올렸다라고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점 대비 휴림 로봇 같은 거는 거의 100% 올라왔더라고요. 예, 100%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조정의 위치긴 합니다. 조정의 위치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모멘텀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21선 안 깨지는 11,700원 부분을 지지를 잘 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일봉상 만약에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2,000원 부분을 돌파를 조금 거래량 동반했을 때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같이 매매해 주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반기에는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여주지 않겠냐는 임찬우 파트너의 의견이 있었고요. 자, 저점 대비 휴림 로봇은 100%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자, 1,7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위부터 5위 종목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했던 8위부터 5위 종목 만나봤고요. 자, 오늘 임찬우 그리고 임상현 두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또는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더 주목을 했는지 4위부터 1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네, 4위는 KC, 3위는 대한전선, 2위는 부방이 차지했고요. 1위는 LG헬로비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4위는 KC가 차지를 했습니다. 0.61% 상승해서 3,3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중 내내 강세였고 초반 흐름이 더 좋았습니다. KC 그동안은 수입에 100% 의존해온 트렌치 방식의 SIC 전력 반도체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굉장한 호재 같은데 KC 앞으로 좀 주가가 더 갈까요? 예, 일단 차세대 전력 반도체 국책 사업에 맞고 네. 연구 실적에 대한 그 성과들을 좀 내면서 국산화에 또 성공을 좀 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차량용 뿐만 아니라 ESS 두 가지 분야에서도 좀 하고 있고 또 차량용에 들어간 것은 인버터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전장 부품에서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성장성이 높고 또 KC는 이제 서서히 새롭게 납품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의 다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들은 나름대로 높게 나오고 있고 또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현재 그 기존의 업력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현재 서서히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상당히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용 반도체 어떤 증설을 구미에서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국 공장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그 사업도 더 강화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미래차 그 사업에 대한 인버터뿐만 아니라 다른 그 차량용 그 현재 칩 개발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매출로 좀 이어질 수 있다. 또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고 실제 매출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크게 이게 현재 상승, 장대 양봉 또는 현재 그 매집이 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 수렴형이 되면서 약간 수렴이 좀 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반전들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특히 골든크로스 전후에서 일어나는 이런 직전에 한번 크게 상승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후속적인 2단 상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모양 자체를 탄생파동의 어떤 20일 주기 또는 21선 지지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일 지지를 보이면은 이런 패턴이 되겠죠. 21선 지지 보이고 3일 전에 아랫꼬리, 그다음에 오늘은 윗꼬리이지만 윗꼬리를 감싸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근에 그 전기차 흐름 또는 전체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번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늘 제가 소개해준 종목군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는 좀 탑이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KC 임상현 파트너님의 오늘의 개인의 선택 8개 종목 중에는 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미래차 사업에 대한 인버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매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살펴보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좋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KC에 대한 이야기까지 만나봤고요. 자, 3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3위는 대한전선이 차지를 했는데요. 0.28%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1,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물론 뭐 아주 큰 상승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대체로 강세였고 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예. 최근에 보니까 외인들 수급이 좀 빠졌더라고요. 구리값 급등에 따른 움직임이 크게 나왔던 종목인데 공매도가 최근 늘었다고 한 그런 뉴스가 네. 보이더라고요. 일단 공매도도 공매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조금 제가 오늘 뽑은 탑픽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60년 정도의 이제 회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일단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내 최초의 종합 전선 회사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초고압 케이블도 만들고요, 통신 케이블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리에 관련된 이슈로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좀 좋은 영향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실적이 많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슈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상증자, 그러니까 무상감자라는 부분이 좀 이슈가 좀 되었습니다. 무상감자 같은 경우는 증자를 통했을 때는 무상증자는 좋은데 무상감자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좀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통상적으로 감자라는 거는 이제 주식을 좀 자른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보유한 주식이 5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5개의 주식이 있다고 했을 때 무상 감자를 만약에 진행한다 했을 때 5대1 비율로 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5개 주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주식만 남고 4개 주식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배상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이슈가 공시로 뜬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 주식이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악재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항상 주식하시면서 염두에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 잠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무상 감자를 하는 이유는 자본에 대한 이슈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회사에서 조금 더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가끔 하는데요. 일단은 무상 감자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주식이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무상증자도 했습니다. 무상증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상증자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좋고 무상증자일 때만 좋은 겁니다. 유상증자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주식수를 늘려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주식을 드릴게요라는 얘기로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또 하면서 조금 이슈가 좀 되면서 조금 주식이 계속 빠졌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 수가 많은데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의 부분도 이제 무상 감자랑 유상 증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호반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호반산업 같은 경우는 호반건설이랑 이제 조금 이슈가 있는 회사죠.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슈가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같이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호반건설 같은 경우는 한진칼에 대한 부분도 지분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그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대한전선 조금 이런 시장 흐름으로 움직이겠다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상한가가 한번 나왔죠.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이 회사가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한가 이후로도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고 거래량도 많이 동반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숨 고르기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슈도 많이 남아있고요. 하지만 갈 힘이 너무 많긴 하지만 주식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한 호가에 한 2억, 3억씩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빨리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모아간다. 이 관점으로 이 종목을 진입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번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돈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700원 부분을 잘 지지해준다 하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앞에 1,900원대 살짝 매물대가 좀 쌓여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올라갈 수 있지만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돼서 올라갈 때 이 부분 1,900원을 돌파를 어떻게 해주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종목 대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이 앞서서 개인의 선택 8가지 종목 중에 KC가 오늘의 선택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임찬호 파트너님은 오늘 개인의 선택 8개 종목 중에 대한전선 좀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다만 악재 공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만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단기로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갈 종목으로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 대한전선까지 만나봤고요. 자, 2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위는 부방이 차지를 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다루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고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이 됐는데 이 관련주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6.9% 상승해서 2,79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아무래도 학력에서 서울대와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같은 학교 졸업했다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오늘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방 같은 경우는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밥솥 관련된 부분들 이제 쿠첸 아시죠? 쿠첸을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또 그에 대해 관련된 유통회사, 부방 유통이라는데 유통을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쿠첸이라고 보시면 좀 됩니다. 다른 대부분의 매출이 거기서 나오고 다만 오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슈적인 측면 때문에 한번 크게 튀었던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이 회사 부분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안정된 매출을 가지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연속적으로 조금씩 현재 그 마이너스가 되면서 약간 침체, PBR 1 이하로도 떨어지는 뭐 그런 어떤 움직임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이슈 때문에 저평가 국면이 좀 해소되는 어떤 상승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그 테마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짧게는 한 50%, 길게는 약 100%의 어떤 상승들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에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000원대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4,000원이면은 더블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 교두보가 있습니다. 중간 교두보가 50%인데 50%가 못 미치는 데서 저항을 보이면은 38%에서 조정을 보이고 50%가 좀 더 높은 지역에서 현재 저항을 보이면은 61.8%가 되죠. 50% 내외에서 일단 차익 실현 매물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름대로 쏟아져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한 번 더 갈 소지는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높은 성장력보다는 이런 테마적 요소 때문에 한번 단기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 1, 2주 뒤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추가 고점은 약간 제한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 추세선의 상단에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보이고 또 올라가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3,500원대 이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재 약간 테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신 분들 조정 후 다시 한번 좀 이슈가 좀 현재 진행이 되면은 1, 2주가 지나면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제 단기 플레이로 좀 접근하신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정석적으로 하신 분들은 약간 보수적인 부분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방 같은 경우는 밥솥, 쿠첸과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오늘은 정치적 이슈로 튀었죠. 자,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지만 단기 순이익이 최근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자, 저점 대비 짧게는 50%, 조금 더 보면 100%까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있겠지만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좀 정치 테마주 핫한 모습들 대선 이슈와 맞물려서 보이고 있잖아요. 임찬호 파트너님은 부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부방 같은 경우는 쿠첸 밥솥에 대해서 옛날에 중국에 많이 수출된다는 이슈로 한번 좀 수고를 받았던 종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인맥주라고 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가는 재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선 전에도 대선주다 해가지고 어디 학교 출신이다. 근데 같은 학교라는 이슈로 그 회사의 사내이사가 어디 회사 출신이다. 어디 학교 출신이다라고 해가지고 강하게 급등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부방이 그런 이슈로 올라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이제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많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일하는 종목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보다는 이제 조금 조정의 위치일 때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아마 1인 가구에 만약에 증가로 인해서 밥솥에 매출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한 번 더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봐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국에는 뭐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만 접근하셔라라는 이야기는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들 흐름이 좋다 보니까 신규 접근을 하려는 분들 그리고 지금 각국에 있다가 물려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정치 테마주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지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정책 테마주 부분들은 뭐 일단은 뭐 수급이 다 이제 붙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영속성이 있느냐, 일회성 테마느냐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전기차나 뭐 신기술 개발이나 이쪽으로 만약에 합성이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만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단순한 인맥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면의 속성 플러스 알파의 요인을 현재
접근해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단순히 얼마나 가깝느냐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좀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 정책 테마주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좀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정책 테마에 그리고 그 이면의 연속성을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1위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1위는 LG 헬로비전이 차지를 했습니다. 어제도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4.91% 상승해서 7,0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임찬호 파트너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이 어제 있었던 LG전자의 전기차 충전 관련한 소식 말고도 모토로라 휴대폰을 또 네. 다시 하기로 했다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LG전자 그룹 관련주들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LG전자, LG화학 뭐 이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시나리오로 써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LG전자가 뭘 하고 있구나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보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주목해 주시면서 LG전자랑 같이 뭘 하고 있는 회사를 빨리 봐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슈는 솔직히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시장에 지금 진출한다고는 이슈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사업하는 걸 보면 방송 설비 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고 있는 회사지만 갑자기 지금 2차 전지에 진출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지금 올라갔는데요. 조금 이런 이슈가 있는 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한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만약에 말씀드렸다시피 LG전자, LG그룹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니까 같이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서 2000년대 모토로라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안 모토로라가 옛날에 같은 명성을 찾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못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데요. 모토로라가 아마 최초의 폴더블 폰을 만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지만 삼성전자의 신지 부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다시 제기를 못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지금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다시 진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진출을 하겠지만 삼성이 너무 저는 좋지 않을까. 삼성전자랑 추가적으로 아이폰이 이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시장의 메리트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발적인 이슈로 지금 움직였던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당장 들이입하시기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수급이 아직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단기적으로 눌림목에서 한번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디즈니랑 이런 이슈에 인해서 앞전에서 한번 움직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움직이고 나서 조금 쭉 신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쭉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정을 받고 나서 오늘 LG전자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충전소나 뭐 이런 이슈가 돌다 보니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디서 들어가는 게 좀 좋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 조금 분봉으로 좀 크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봉으로 조금 30분봉으로 보면 간단하게 이때 들어갔으면 좀 좋지 않을까. 6,200원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을 눌림목을 한번 잡고 나서 올라갔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말아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 종목 차라리 눌렸을 때 차라리 진입하는 게 낫지 않나. 일봉상에도 조금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서 같이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LG그룹주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룹주가 아니더라도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주목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모토로라 이슈는 이미 휴대폰 쪽에 뭐 삼성과 그리고 애플이라는 큰 산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이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진입 라인은 6,200원 정도 봐주셨습니다. 자, 오늘 임상현 파트너님께도 LG 헬로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는데 짧게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시간 관계상 LG U+하고 같이 이제 제휴하면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통신주 부분들이 이제 5G하고 로봇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데이터 사업, 센터 사업과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LG 플러스의 어떤 지역 민방과 함께 휴대폰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플러스 알파 긍정적 면을 보고 전략적 최고의 어떤 그 포지션을 이제 LG 헬로비전이 지역 민방 거점과 함께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파트너와 함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주목한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일의 시장을 또 준비를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 관심주로 가지고 오셨는지 임상현 파트너님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현대바이오 가져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신풍제약하고 현재 현대바이오가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 가을에 다시 한번 재유행할 것이다. 그다음에 엔데믹을 선언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엔데믹이라는 것은 팬데믹은 대유행 그다음에 엔데믹은 주기적 유행이기 때문에 박스권 등락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엔데믹 끝나지 않는다는 건데 가을에 대유행을 앞두고 있고 신정부에서 현재 제약 바이오의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고 또 국산에서 백신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지난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완성시키는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점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현재 그 2년 전에 현재 전체적으로 의료 제품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충분히 효과가 인정이 됐을 때는 임상 데이터를 나중에 받고 먼저 출시할 수 있는 특별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상당히 수혜주를 받을 수 있고 5월 달에 어떤 전격적인 가능성 또는 기대 심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 현대바이오를 좀 택했던 부분들은 현재 약물 전달체 기술을 가지고 선행적으로 비타브릴이라는 제품을 양모 화장품을 현재 출시를 좀 했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에서 최고의 약물이 무엇일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다가 최고의 약물을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그 약물을 선택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임상 이상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임상 A, 임상 B 통합 임상을 추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빨리 현재 진척이 나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약물 전달체 기술을 이제 구체적으로 물질은 이제 벤토나이트라는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물질들이 약물 전달체 기술이기 때문에 백신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mRNA 백신의 기술이 LNP, 다시 말해서 지질 복합체잖아요. 지질 안에다 RNA를 집었는데 지질에 대한 이제 전달체 기술이 특허에 걸려서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기 때문에 화이자나 이런 데서 다른 전달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현대바이오의 이 기술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약물의 모든 약물에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세포라는 것은 영양분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지질도 우리가 그 지방분이게 받아들이고 이것도 천연 미네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벤토나이트는 토양 성분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물 전달체 기술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니클로사마이드를 현재 치료제로 한 것이 아니라 약물 전달체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도 팔 수 있고 그 자체 파이프라인을 끝까지 진행할 수도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또 이슈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니클로사마이드라는 부분들은 네이처셀이나 사이언스지에서 최고 약물로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지금 임상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사제 성분으로 대용제에서 하고 있는 선행적 연구가 많이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 그다음에 부작용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미 치료된 약물 오프 레벨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용도를 바꿔서 또 적용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차트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오랜 동안 한번 급등한 부분들이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돌파를 좀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봉에서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이 부분이죠. 이 급락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다시 한번 최소한 쌍봉이나 뭐 신고가 장기적으로는 한번 더 터치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바이오에서 또 치료제에서 넘버 탑이 뭐냐 하면은 현대바이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은 관심주로 현대바이오 가지고 와주셨고요. 임찬호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돌고 돌아 원전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네. 오늘은 원전 관련주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좀 준비했는데요. 간단하게 차트랑 준비한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형 원전을 지금은 많이 지었지만 이제는 소형 원전 쪽으로 많이 이슈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랑 지금 협업을 좀 맺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계속 말하죠. 원전을 다시 한번 살리겠다. 지금 많이 눌려있던 원전을 다시 한번 살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수급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마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좀 많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 악영향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계획을 세워놓긴 했지만 이제 삽을 뜨고 이제 실제적으로 원전을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는 이슈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살짝 눌림목 자리에서 제발 진입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강하게 지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력 관련된 종목인데 자 일단 보시면 국내에 풍력 실증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해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국내에 이제 산이나 이런 대관령 이런 데에도 풍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때 모멘텀이 많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한 두산중공업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정책을 많이 펼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랑 미국은 벌써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서 원전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내 우리나라는 아직 8월 달 정도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두산중공업을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공매도도 많이 나오고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한번 수급 들어올 때마다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차트 한번 전환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한번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조금 이제 있는 부분에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소화를 잘 하고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조금 눌림목 자리에서 천천히 아래서 진입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2만 원 부분에서 18,000원 이 두 부분 사이에서 충분히 지지가 나오는 거 보시면서 진입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수위원회에서 18일이랑 25일 날 부분에 아마 원전에 대한 이슈를 한번 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임찬호 파트너가 선택한 관심주는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돌고 돌아 원전이라고 항상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역시 원전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님은 현대바이오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두 분 파트너님들이 오늘 선정해 주신 종목들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들로 공략을 해주셨으니까요. 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또는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어떤 가격대에 공략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또는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